문제는 2030 당원은 아마 이번 투표 안 할 수도 있는데 반윤몰이를 계속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투표율이 높아지죠. 아하. 그렇군요. 높아지고 반윤몰이 당하는 사람한테로 투표를 하겠죠. 그러면은 웃고 있는 분은 천하람 변호사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천하람 후보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예. 투표 기권층을 예. 투표장으로 불러내는 거죠. 전부에 통화인데 별로 기분 안 좋을 것 같은데 좋아하셨어요? 본인은 이준석 뛰어넘겠다고. 그래서 이준석 뛰어넘겠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예. 천하람 뭐 능력도 있고 소신도 있고 그렇죠. 굉장히 그 굉장히 대구 소중한. 출신이기도. 우리 천하람 변호사는 컷오프 통과할까요? 4명 안에 들 수 있을까요? 아까 20% 정도가 이준석 대표 지분이라 뭐 보시는데. 충분히. 아, 컷오프 충분히 4명 안에 가능할 들 수 것 있다. 같습니다. 예. 어허. 앞서 우상호 의원과 민주당 상황 짚어봤고 이번에 국민의힘 얘기를 해보죠. 자, 당권 레이스가 점점 가열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또 김기현 의원의 기세가 만만치 않은데요. 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안녕하세요. 인사 주시고. 예, 반갑습니다. 자,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부터 여쭤봐야죠. 자, 안철수 의원의 상승세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안철수 의원은 네. 반윤 이미지가 별로 없어요. 반윤 이미지가 별로 없다. 예,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지금 느낄 수 있겠지만 윤 대통령이 그 김기현 후보 총회한다고 다 느끼잖아요. 예, 근데 이제 유승민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예. 나경원도 왠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싫어하시는 것 결국 같고. 불출마 선언. 예. 근데 안은 그렇게 비토하는 것 같지는 않다. 당 대표 절대 안 된다. 이 정도 생각하는 것 같지 않다는 게 이제 당원들도 똑같이 생각하시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당원들이 딴 거 아니잖아요. 이제 윤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총선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이제 크게 세 가지 요소거든요. 대통령 지지율, 예. 그다음에 당 지지율, 그다음에 또 개인 프리미엄 좀 있어요. 아하. 그 지역구에서. 후보 개인의 후보 개인의 개인기. 역량. 하태경 의원 같은 분은 개인기가 있고. 좀 더 그러니까 개인에 따라서 좀 더 빠지는 사람이 있고 좀 더 붙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제 당의 프리미엄, 네, 당의 당의 프리미엄. 플러스 알파는 주로 대표가 좌지우지하거든요. 아, 당 대표가 누군가에 따라서. 누군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있을 때 이제 대선에서도 이준석 프리미엄 좀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당 대표가 누가 되면 윤 대통령을 도와서 총선에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느냐 이런 생각들 당원들이 할 수밖에 없죠. 예. 그건 윤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지금 있는 후보 중에 뭐 유력 후보가 김과 안 둘이라면 예. 누가 더 나을 건가 판단할 때 좀 그게 고려 요소가 되는 거죠. 근데 안철수 의원의 상승세가 계속되자 친윤 의원들 혹은 윤핵관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이 일제히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철규 의원, 박수영 의원, 이용 의원 등이 그 대선 후보 단일화 진심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그리고 이제 인수위 활동할 때 그 자꾸 또 외출을 해가지고 누굽니까? 그 윤 대통령이 굉장히 화를 내셨은 적이 있었다. 그런 또 계속 비판이 나와요. 아니, 그거는 뭐 왜 그래요? 윤핵관들한테도 화를 낸 적은 많고요. 그렇군요. 윤핵관에 화 많이 냈다. 예, 원래 화가 많으십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사람 관계 그렇잖아요. 조금 편한 사람이면 예, 편하게 대하잖아요. 그렇죠. 편하게 대한다는 것은 좀 예. 감정을 이렇게 좀 포장하지 않고 음, 인간적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고 예,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화를 냈고 뭐 안 냈고 네. 이준석 대표한테는 화를 한 번도 안 냈을 거예요. 아, 속으로는 뭐 열불이 나더라도. 대통령이.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예. 지금 다 반윤으로 몰아가면 근데 만약에 반윤이 대표가 되면 그렇죠. 우리는 반윤 정당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거는 당내 동지들을 다 적으로 만드는 예. 이건 좀 도덕적으로도 온당치 않고 예. 이제 한 사람 당선시키려고 그러니까. 너무 억지 쓰고 원래 근데 또 이게 투표에도 제가 볼 때 역효과가 오히려 더 크게 근데 나타나요. 이제 윤핵관들 입장에서 고려해 보면, 음.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은 본인의 컬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서 명단 딱 짜서 비례는 이렇게 뭐 어느 지역엔 누구 이렇게 써갖고 가면 안철수 대표가 그걸 따라갈 거라는 생각 별로 안 들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 윤핵관들이 불안해하는 것 아닐까요? 근데 뭐 주류라고 할게요. 이제 예, 윤핵관이랑 예. 별로 안 좋아해서. 예. 근데 주류 입장에서도 예.
그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공심위원장으로 앉히면은 그게 다 크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선거 때. 아하. 이제 총선에서 무조건 크게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목표가. 그렇죠.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뭐 소위 윤핵관 혹은 주류 말만 들을 사람이냐 예. 공심위원장이 그걸 굉장히 중요한 잣대로 보거든요. 일반 국민들이 일반 네. 국민들이 요즘은 정치 수준이 너무 높아서 그렇죠. 그래서 누가 되더라도 예. 어쨌든 소신대로 공천을 주도할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내세워야 예. 총선 때는 지지율이 등락폭이 또 커질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누가 되더라도 공심위원장은 주대 있는 사람을 내세울 수밖에 없어요. 총선에 이기는 것보다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윤핵관들이 뭐 주류라고 하죠. 원하시는 새로운 인물들을 공천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총선 지면 예. 5년 내내 힘들죠. 그냥 아니, 근데 사실상 식무정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더 총선에 이기는 길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이준석 대표 내치고 나경원 내치고 지금 안철수 또 반영 프로인 거를 내치려고 하고 이런 것들도 아니 그거는 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는 자기들은 그게 이기는 길이라고 아니, 착각을 이기는 길이라기보다는 예. 그렇게 해도 지지율 높여낼 수 있다. 자신감. 그러니까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데. 그 얘기죠. 그러니까 왜냐면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아직 1년 시간 여유가 남았으니까. 있기 때문에 1년 남았다. 그런 거고 음. 막상 가서는 그런 적이 없어요. 선거 임박해서는 그래서 지난번 선거 때도 황교안 대표가 자기 비례 못 넣어가지고 아하. 물론 그 더 사단이 나긴 했지만 예. 근데 오늘 또 그 김영우 전 의원, 안철수 의원의 선대위원장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이었는데 대통령실에서 해촉했어요. 뉴스 못 보셨군요, 의원님. 그래서 못 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관련해서 이제 김영우 전 의원이 이제 장제원 의원 관련해서 통화한 내역을 공개를 하면서 이제 그거에 발단이 돼서 해촉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메시지가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대통령실이 뭐냐면 안철수 반윤몰이를 계속하면 반윤몰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 해촉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거를 뭐 평가하고 싶진 않고요. 근데 어쨌든 맞군요, 지금 선거 캠프 뛰고 있으니까 예. 선거 캠프에서 뛰고 있으니까 이제 정부직에서 나오는 거는 예. 뭐 이해할 만한데 그런가요? 묵인할 수도 있지만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음. 그 우리 당원 중에 당원 구성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당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80만 명. 주류에서는 착각하고 있다고 보는 게 예. 당원들은 그냥 다 주류를 지지할 거다. 예. 윤핵관들 지지할 것이다. 윤핵관들 지지할 거다. 근데 당원 구성이 그렇지 않아요.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80만 명 중에 예를 들어서 이준석, 유승민으로 불리는 요 그룹 뭐 거기 의원도 같이 들어가실 수도 있을 텐데 그걸 지지하는 당원들이 얼마나 된다라고 관측하고 계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한 20%. 20%. 당원 20%인데 한 이제 16만 전체 정도. 당원을 100이라고 치면 예. 20%니까 16만. 16만 정도. 근데 문제는 실제 투표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당원 100 기준으로 하면 50% 정도가 한 40만 정도가 참여할 것이다. 그 말씀인즉슨 소위 말하는 그 종이로 낸 동원한 당원들 그렇죠. 투표를 안 할 것이다. 그렇죠. 역대 보면 그 지난번 그 이준석 당대표 될 때 선거에서는 당원 투표율이 한 45%. 그랬군요. 역대로 제일 높은 거였죠? 아니에요. 당대표 선거에서는 그랬어요. 당대표 선거에서. 네. 대통령 선거에서 당원 투표가 있으니까 아하. 그때는 60% 갔는데 그렇군요. 그 이후로 또 지방선거 있다고 또 당원들이 더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허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한 40만 정도가 투표하는데 예. 문제는 2030 당원은 아마 이번 투표 안 할 수도 있는데 반윤몰이를 계속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투표율이 높아지죠. 그렇군요. 높아지고 반윤몰이 당하는 사람한테로 투표를 하겠죠. 그러면은 웃고 있는 분은 천하람 변호사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천하람 후보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예. 투표 기권층을 예. 투표장으로 불러내는 거죠. 나 안철수도 싫고 김기현도 대리인으로서의 싫다. 한계가 있지 이런 않습니까? 분들. 이준석의 대리인이다라는 어쨌거나 딱지가 붙을 텐데요. 뭐 대리인이라 그러면 천하람 후보 좀 전에 통화했는데 별로 기분 안 좋을 것 같은데 본인은 이준석 뛰어넘겠다고. 그래서 분명히 말씀해주세요. 뭐 창출어람도 있으니까. 이준석 뛰어넘겠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예. 천하람 뭐 능력도 있고 소신도 있고. 그렇죠. 굉장히 뭐 그 우리 당의 대구 소중한.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렇지. 근데 이제 순천에 가고 소신도 있고 그렇죠.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아마 천하람 본인도 이 전대 과정을 통해서 많이 성장을 할 거고. 아하. 근데 중요한 것은 예. 그 이 2030이 일단 예산에서 투표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결선에서도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 당원들이 그 투표한 설사 당원들이 자기가 지지했던 후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렇죠. 원래 이 그러면 사람들 투표를 안 할 사람들이었고. 안 할 사람들인데 반윤머리를 계속하면 안이 오히려 결선 투표에서 네. 이 사람들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아하. 오히려 지금의 상황 반윤으로 안을 몰고 가면 안철수 의원이 너 수혜를 이거 2030이 반윤이었어? 그럼 투표해야겠네? 이런 결과가 빚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우리 천하람 변호사는 컷오프 통과할까요? 4명 안에 들 수 있을까요? 아까 20% 정도가 저는 이준석 대표 괜찮을 것 지분이라 뭐 보시는데. 충분히 예. 컷오프 충분히 4명 가능할 안에 것 들 수 같습니다. 있다. 예, 예. 어허. 아니 뭐 김기현 의원은 이렇게 열심히 분위기를 몰아주고 만들어 가는데도 왜 이렇게 안 오르는 걸까요? 지지율이 그러니까 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우리 당 지지자들이 당 지지층.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가진 정보들이 많잖아요. 인터넷도 내가 있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지역구 내려가면요, 제가 배워요. 아하. 왜냐면 어르신들이 정치 고관회청이고 유튜브 많이 유튜브 보시죠? 굉장히 많이 봐요. 한판 승부 많이 보시는 주로 모르겠어요. 술자리나 식사 자리나 정치 이야기밖에 안 하고 그래서 저한테는 옛날에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보던 분들이 예, 예. 이제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가르쳐 주문을 주시는구나. 해요. 예, 가르쳐줘요. 아하. 그렇군요. 이게 지금 근데 CBS 보도국 취재에 의하면 지금 김기현 캠프가 난리가 났다. 지금 이제 여론조사가 이제 안철수 의원이 좀 앞서는 여론조사가 좀 나오면서 이를테면 오늘도 이제 전국 지표조사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30일에서 1일까지 조사한 내용인데 그 양자 대결에서 50%가 안철수 의원을 택했고 김기현 의원을 택하면 32%였습니다. 전국 지표조사. 그럼 이거는 거의 18%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이 조사 이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러한 조사가 당심과 이게 국민의 이제 지지층. 분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평가가 다를 수 있는데 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실제 당원 투표는 음. 그 주류 쪽에서 더 빠질 거다. 거꾸로. 거꾸로. 주류라면 김기현 의원 쪽에서 빠질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왜냐하면 그래요. 지금 여론조사 2030은 예. 이제 안도 좀 나오고 예. 김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2030 쪽 조사한 거면 유승민이 작게 나올 겁니다. 안 그렇죠. 김에 비해서 맞아요. 예. 작게 나오잖아요. 예. 근데 당원 중에 2030은 음. 그렇지 않습니다. 아하. 훨씬 이제 유승민, 이준석 이런 쪽으로 많이 보고 들어온 당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훨씬 비중이 높고요. 예. 그래서 원래는 이 사람들이 다 투표를 안 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원래 안 할 사람. 안 할 사람들인데 어쨌든 반윤으로 매도 당하는 쪽으로 몰린다. 이 사람들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준석 대표가 다음 주에 이제 새로 책을 출판한 다음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좀 구글독 그래갖고 이제 오고 초청해라라고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전국 순회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러한 당 대표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당에서도 예. 총선 가면은 지지율 얼마라도 정말 부스러기라도 다 모아서 우리 자원으로 써야 영끌, 되거든요. 영끌. 영끌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이준석, 유승민 이런 사람들도 지지 유세 불러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5% 내로 승부하는 경우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각 그렇죠. 지역별로 수도권은. 예, 어차피 수도권은. 중도층을 누가 더 끌어가느냐의 싸움인데. 그 싸움이죠. 음. 중도층 싸움인데 예. 그럼 다 부를 사람들을 계속 뭐 적으로 당에서 적으로 만드는 1년에 불러야 될 사람들인데. 이제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지면 그것도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유승민, 이준석 못 부르는 후보가 예. 손해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지금 당내 의원들 길은 어떻습니까? 이제 박수영 의원은 부산 지역구 의원님도 잘 아실 텐데 저희 방송에 나와가지고 의원들은 지금 거의 다 김기현 의원이다라고 저희 방송에서 말을 했는데 또 김영우 전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낮에는 김기현 의원에게 줄을 섰다가 밤에는 자신에게 전화를 거는 의원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장제원 의원 아닐까요? 이 말을 해서 아마 지금 오늘 해촉된 걸 수 있는 것 같아요. 김영우 전 의원이. 김영우 의원은 예. 뭐 인품도 좋고 두루두루 관계가 좋아서 그렇죠. 지금 뭐 윤핵관 범죄에 드는 사람하고도 관계가 좋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 돼요. 그 각 당원 교육을 해요. 당원 교육. 예, 당원들 다 모아서 지역구별로. 예. 그러면 안철수 의원도 그 많이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 이제 편애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쪽을. 아하. 누구는 안 부르고 심한 경우는 한쪽은 아예 안 부르는 경우도 있죠. 아하. 안 부르는 예. 경우도 근데 있는데. 이제 보통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구의 지역위원장한테 제가 한번 방문하려고 그러는데 당원들한테 좀 오라고 문자 한번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이러면 이제
공지 문자가 나가고 음. 모인 사람들 대상으로 뭐 강연 비슷하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 그래 다 근데 도와준다. 그거를 지금 안철수 의원이 요청을 해도 거부는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그렇죠. 이해하면 대다수가 거부하지 않을 겁니다. 음. 예. 부산 민심 어떻습니까? CBS 보도국 논설위원회 분석은 이제 그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이제 안철수 후보를 돕는 모양새다. 그래서 꽤 많이 지금 부산에서도 심상치 않다. 안철수 의원이 부산이 지역구시니까 어떻게 느끼세요? 심상치 않습니까? 당원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그 이제 한쪽으로 확 몰리진 않을 거예요. 심상치 않은 거 맞네요. 그러면 윤핵관으로 몰리지 않는 거네요. 그 나름 똑똑하고 당원들이 소신 투표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오다 투표 같은 게 있어요. 오다. 오다 내려주세요. 지금 찍어라. 누구 찍어라. 이게 그러면 손을 뭐 이렇게 한다는 실제로 거야? 예, 많이 찍었어요. 그 당시는, 실제로. 예, 제가 기억하는 오다 투표가 그때 김무성하고 서청원. 서청원. 네, 그때 박근혜 전 붙었을 대통령이 때. 개입도 많이 했던 예, 보이스 그렇죠. 특혜, 했던. 근데 그때 지금처럼 당원이 많지는 않았죠? 그렇죠. 그때도 뭐 한 20만 20만? 됐을 거예요. 네. 20만. 근데 지금은 오더를 내려도 그거 이제 안 들어요? 그한 10%도 안 될까요? 오더의 네. 실현율이 한 10%밖에 안 투표 된다. 당원 중에. 예. 야, 그렇군요. 그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천하람 변호사. 변호사를 갖다 내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준석을 뛰어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을 뛰어넘겠다고 네. 말은 하고 있지만은 예. 어떤 생각 때문에 그런가, 뭘 노리는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해요. 그거는 사실관계가 다를 수도 있어요. 이준석 보냈다기보다는 뭐 본인이 정말로- 천하람 본인이 음. 천하람 본인 사실 또 빈 구석이 있고 그렇죠. 음. 예. 젊은층 투표층이 찍을 데가 음. 없는 구석이 있고 하니까 뭐 천하람 본인이 결단했을 음. 가능성이 크고요. 음. 도와달라고 뭐 했겠죠. 예. 왜냐면 그러면 아마도 이제 뭐 이준석 대표가 천하람 그 변호사 그 이제 후보가 될 텐데 그 후보의 유세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같이 따라다니거나 뭐 이런 장면들을 볼 수 있을까요? 그건 그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천하람 후보도 이제 지금 전국적 인지도는 높지 않기 때문에 예. 본인의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는 그런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 출마 포기를 놓고 박수영 의원이 한판 승부에 나와서 기왕이면 나와서 몇 %나 되는지를 우리가 좀 본인의 확인했으면 현실, 좋았을 당원들의 텐데라고. 지지도 현실을 봤어야 될 예. 거 아니에요. 새로 입당한 당원들, 특히 네. 이준석 체제 하에서 들어온 그 당원들이 갖고 있는 응집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예. 그것이 과연 이제 앞으로 내가 정치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자산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 이런 정도로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준석 대표도 전 그런 의도를 포함해서 이번에 이런 판단이 짜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사실 의원님도 궁금하시죠? 다 조정하고 뭐 이렇게 자꾸 보시는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좀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나 그건 안 궁금해요. 전혀 안 궁금해. 아니 차기 당 대표도 노리시고 대권 주자를 노리시는 하태경 의원님 의원께서 입장에서는 예. 궁금하신 거 아니 근데 아니시거든요? 왜냐면 안 궁금한 게 예. 잘 알기 때문에 이제 그 젊은 당원들이 들어올 때 과정을 사실 뭐 저도 일익을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로열티가 높아요. 장재원 의원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무총장설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나 안 할 거다. 안 하시겠죠. 그 뒤에서 보이지 않게 영향을. 근데 장재원 의원은 예. 이제 순수하게 윤 대통령이 성공했으면 윤 대통령과 궁합이 잘 맞는 후보가 됐으면 당 대표가 하는 마음이 강할 거예요. 예. 그런 마음에서 이제 김기현 후보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을 텐데. 예.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자꾸 이제 진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몇 달 전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것도 지금 생각하면 그거 좀 아닌 것 같다.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고. 예. 그래서 그 연포탕이란 말을 썼잖아요. 김기현 후보가 예. 그렇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연대와 포용. 예, 근데 연포탕 한다 그러면서 또 탕평. 자꾸 안철수 후보한테 반윤이라고. 나경원 케이스다라는 말씀도 친윤 의원들이 아니, 우리 했습니다. 3, 3번 있잖아요. 유승민, 나경원까지 좀 통했다고 이준석 하더라도 3명. 그지 이미 지났네. 예. 안철수까지 반윤몰이.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까지 반영이 심하다. 원래 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소련파 제거하고 그 연안파 제거하고 남노당파 제거한 다음에 같은 것에서 탕평하게 자기들끼리. 근데 어쨌든 예. 윤 대통령의 안 후보하고도 예. 뭐 좀 긴장이나 마찰이나 없진 않았겠지만 결국 잘 손잡고 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관저에 초대 왜 안 하십니까 근데?
안철수? 예, 대통령이. 아주 빨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뭐 김기현 의원이 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안철수 후보 정도는 용인할 수 단일화 있지 생각 않을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당원들 입장에서도 윤 대통령이 제일 총애한다는데 뽑아주고 싶지만, 김기현을. 예, 그래도 안철수하고도 잘 지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제가 봤던 옆에서 봤던 모습은 그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정치에. 예,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굉장히 진화를 많이 했거든요. 예. 뭐 말실수를 최근에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횟수가 많이 줄어들고 횟수는 있고, 줄었지만 이렇게 아, 규모는 예. 좀 커진 것 같은데. 많이 줄어들고 있고. 횟수는 줄었다. 예. 아니 대통령 뭐 그리고 사람 관계도 예. 이제 많이들 만나다 보면 적응이 되거든요. 그냥 정치판에 예. 별난 사람들이 유독 더 많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검사판에서는 별난 사람들 별로 없죠. 보다도 예. 훨씬 더 많은 데 대해서 이제 적응이 잘 안 됐을 텐데 예. 또 자꾸 보다 보면 적응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아하. 그러다 보면 포용력도 더 넓어지는 거고, 음. 윤 대통령 저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천공 스승의 그 관저 답사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강하게 의혹 제기하는데 의원님은 혹시 들으신 게 네,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내가 또 안 그래도 물어볼 것 같아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보셨어요? 그 당사자한테. 당사자라면 누구죠? 그 옆에 있었다는 부승찬- 김용현 김용현 김용현. 합참의장. 전 합참의장. 예, 예. 그래서 세게 이야기해 달라. 예.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예, 같이 있었으면 음. 핸드폰에 위치 그 추적을 정보가 하면 된다. 남잖아요. 아. 핸드폰 2개 대조해서 천공 가르쳐라. 스승의 핸드폰과 내 핸드폰을 그렇죠. 대조해서 보면 된다. 그렇죠. 그 시간대에. 그럼 음. 되겠네. 예, 예, 예. 그 CCTV도 그러면 공개되겠네요. 다 공개된다는 거죠. 아하. 절대 아니다.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절대 아니야. 천공. 내가 그분이랑 종종 통화를 했는데 예, 예. 선거 때 그 이후로도 오늘 통화할 때 가장 톤이 셌어요. 그렇군요. 확실히 아니다. 예. 그 남영신 육군참모총장도 잘못 말씀하신 거네요. 그러면. 그건 모르겠어요. 그분이 실제로 그런 말을 했는지. 아니면 뭐 여기저기 소문이 떠돌던 걸 주워들은 것일 수도 있고 잘못된 소문이. 그렇군요. 이건 이제 본인한테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민주당 얘기 잠깐 하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한 예. 4분 남았는데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관련한 의혹이 계속 좀 나오고 대북송 금 관련 의혹이 좀 커지고 있는데 의원님은 지금 현재까지 수사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재명 그러니까 대표의 이게 인지 있잖아요. 여부가 중요할 텐데. 어쨌든 유엔 제재 국면에서 예. 정부의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정부랑 상의 안 하고 돈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인이 줬다는 거죠. 지금까지 나온 얘기 보면. 그렇죠. 근데 예. 어쨌든 뭐 이재명을 위한 비용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이 사건. 이 사건을. 예. 아하. 왜냐하면 대북은 자기들의 프라이드고, 아하. 자기들이 컨트롤해야 되는 창구가 다원화되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창구 단일화 정면으로 균열을 내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독자적으로 당시에? 지금 라인 뚫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아무튼 그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고립시키는 그런 큰 촉매제가 될 것 같다. 속으로 부글부글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짓까지 했단 말이야. 아하. 친문 쪽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대북 관련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업적인데 이걸 또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라는 그런 괘씸한 딴 주머니 찬 거지. 딴 주머니 찼다. 네. 그리고 상의를 했어야죠. 북한 관련해서는 창구가 단일화돼야 됩니다. 아니 북한이 장난칠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통일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통일부도 있고 또 어쨌든 북한하고 창구가 국정원. 있잖아요. 예, 있죠. 그 물밑 창구도 따로 예. 있고 그쪽으로 상의를 하고 도와달라 그러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야지. 이거 아마 도와달라 그러면 허락 안 할 것 같으니까 딴 주머니 찬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 이제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의원에게 이 통일부보다 확실하고 강력한 북측 한 라인이 있다 이렇게 또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그럼 당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좀 대화 그렇게- 창구는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문제는 뭐 지금 토탈한 100억 준 거 아닙니까? 그게 경기도 사업 비용이랑 네. 이재명 방북 비용이랑 100억 준 건데 그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제3자 뇌물죄를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기업인이 김성태가 기업인인데 음. 대가 없이 그 돈을 줬겠습니까?
그 삼자 뇌물죄 핵심은 예, 대가성 아니에요. 대가성이다. 예, 그러니까 대가 없이 줬겠냐. 이 누구나 뭐 생각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제3자 뇌물죄에서도 하나 필요한 조건은 그 사업가가 본인에게 이익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본인 주가가 오르는 실제로 본인도 혜택을 보면서 돈이 넘어간 상태이기 그 때문에 혜택은 그 전에 받잖아요. 그 아니, 전에 돈 주가가 주기 주가가 전에. 올랐다? 금융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이야기는 그 과정을 통해서 김성태 일당이 뭐 1,500억 넘는 주가 폭등의 이익을 거뒀다. 그러니까 북한이랑 히토류 계약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건 별개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별개 사안인데 아니 그 그건 시점이, 별개 사안이에요. 아니 그 시점이 돈준 시점은 같습니다. 그 직전이잖아요. 아니, 주가가 2015, 팍 오른. 아니요 2015년 아니요 그 당시에 하여튼 5월에 아니 주가가 돈도 오를 줄 알고 줬고. 돈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돈 줬다면 이제 그 전에 주가가 올랐으면 예, 그 주가가 오른 데 대해서는 음흠. 또 다른 돈을 줬을 거예요. 그 전에. 예. 아니 히토류 계약서를 쓴 게 5월이고 그 5월에 300만 불이 건네졌고 같은 시기였습니다. 여튼 제 얘기는 쌍방울도 이득을 봤으니까 이게 제3자 뇌물죄로 가는 데 있어서 법리 구성이 만만치 않지 않나 이런 아니 얘기인 거죠. 뭐 결국 주가 조작을 통해서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볼 땐 두 개의 별도의 범죄거든요. 이건. 그렇죠. 주가 조작도 범죄고. 예. 근데 이제 그 어쨌든 기업인이라는 거는 건 바이 건이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예. 개별 건에 대해서 항상 손익 계산을 하기 때문에 예. 자기가 이 준 것에 대해서는 음흠. 이재명 만약에 당시 경기도에 지사를 위해서 쓴 거면 그쪽에서 대가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없었으면 그냥 쓰지 않죠. 그다음에 제3자 뇌물죄에서 그게 굉장히 그 판례가 넓어요. 맞아요, 그냥 맞아요. 묵시적 예. 정탁 예. 이 정도거든요. 이게 예. 자, 검찰의 수사를 좀 더 지켜보시죠.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